일단 남자가 내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,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속눈썹 연장 일을 왜 시작하게 됐냐. 어느 얘기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. 전혀 다른 직종이라고 해야 되지. 서비스랑 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, 내 성격에도 서비스업이 말이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내긴 했어, 성격상으로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, 진짜 나는 커리어우먼이랑 그 일이랑 애들이랑 육아를 같이 하는 여자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. 워킹맘 진짜 대단한 거지. 그래 이제 보면, 일을 다니면서 애를 케어한다는 게, 혼자서 케어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.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있어. 진짜 바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애가 아파요. 연락이 왔어. 빨리 하원을 해야 된대. 가야 된다는 거야.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고 막 좀 그래가지고 조금만 연락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. 근데 어떡하냐고. 나는 일해야 되는데. 그래도 연차 쓰고 반차 쓰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야. 그러니까 막 눈치 보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나 편하자고 막 몇 차 쓰고 반차 쓰고 하는데, 나중에는 그 화살이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고,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.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좀 욕심인가?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? 라는 것부터,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흔들리기 시작해.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뒀던 것 같아. 일을 그만두고, 그 대신 일 그만두기 전에 생각을 했지. 일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, 수입이 있을 수 있고, 애를 케어할 수 있고, 저녁에 밥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뭐 밥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좀 할 수 있는, 이 세 가지를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? 라고 계속 고심을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고 있다가, 처음으로 신랑이 얘기해줬어. 신랑이 성격도 이런 거 봤을 때, 미용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. 그래서 미용도 관심 있어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뭐 네일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을 했어가지고, 뭐 항상 그러긴 했었지만, 그러면 관심 있어 하는 분야, 대표적인 분야 네일을 한번 배워보자. 그래서 자격증 등록을 했지. 일을 그만뒀어. 근데 그런 생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냥 일에 대한 내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커리어에 대한 것도 미련이 안 들더라고. 이게 삶의 치이고 생존의 치이다 보니까 내 커리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.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커리어인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, 새롭게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이 안 남더라고. 그래서 그걸 그만두기 전에, 퇴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학원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봤지. 그러고 나서 내일을 시작을 한 거야. 자격증을 필기는 뭐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독학으로 해서 땄고, 근데 이거 웬걸? 실기 이제 봤어? 뭐 한 번에 다, 다행히도 한 번에 다 됐지. 한 번에 돼서 이제 막 취직을 하는데, 일을 알아봤는데, 처음에 딱 들어갔어. 갔는데,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뭘 시키냐면, 패디를 시켜. 패디, 그러니까 발 관리하는 거. 그걸 먼저 시키는데, 나 솔직히 내 발도 시거든. 내 발도 싫어해. 그냥 샤워할 때, 씻을 때나 그냥 조금 이렇게 만지는 정도지, 원래 바로 싫어해. 그런데, 가서 패디를 먼저 시키네? 그래서 뭐 케어하는 거야 뭐 하겠지 했는데, 케어도 아니야. 그냥 케어도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되게 중요해. 케어도 아니고 그냥 그 패디라기보다는 그냥 컬러링 하는 사람, 그 사람들의 발을 이제 내가 해주는 건데, 여름이었어. 씻지도 않은 발이고, 온갖 잡동사니 균들이 거기 다 밀집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.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밑에 그 테이블 있으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. 쭈그리 앉아가지고 컬러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때부터 너무 흔들리기 시작했어.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. 너무 싫은 거야. 진짜 싫어서. 그 하루는 버텼어. 그렇게 해서 하루는 버텼는데, 둘째 날 될 때, 나는 이 길이 아니다. 나 도저히 뭐 시간 투자하고 이걸 버텨서 이 내일 쪽으로 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걸 딱 안 들더라고. 당장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나갔어. 하루 일했나 이틀 일하면서 나갔어. 그리고 또다시 회사로. 왜냐면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, 그동안에 또 다른 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했고, 그래서 다시 그 회사를 갔지. 기존에 하던 일을 했는데, 그것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회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.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. 애 데려가세요. 애 아픕니다. 어떤 날은 애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, 5일 동안 입원해. 회사를 5일 동안 빠져? 휴가도 아닌데? 불가능하다. 그게 계속 반복이 돼. 그래서 또 다시 찾기 시작했지. 뭘 해야 돼? 또 뭘 해야 돼? 그러다가
신랑이 또 얘기를 해줬어. 요즘 속눈썹 면장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던데 어떠냐고. 근데 그 의견을 우리 엄마도 성격상 맞을 수도 있어. 왜냐면 뭐 이렇게 속눈썹 면장이라는 거는 뭐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뭐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도 많이 없고 야 딱인 거야. 그래서 그래 그럼 속눈썹 면장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또 자격증을 준비를 했지. 그게 그 시기가 있잖아. 내가 시작했던 시기는 속눈썹 면장을 샵을 차리려면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야 돼서 지금은 메이크업 쪽으로 바뀌었지만 내가 시작했던 그 시기가 되게 애매해. 만약에 7월 달까지만 피부 미용으로 속하고 8월 달부터는 메이크업 쪽으로 속하게 되는 거야. 이 정책이 바뀌는 그 시기였어. 근데 나는 한 달만 남겨두고 한 달 전에 시작한 거지. 그러니까 7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시작을 했구나.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실기를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빡세게 해고 7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. 단 한 번의 시험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일단 그때는 앞뒤 뭐 재고 이런 거 없어. 그냥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. 난 이거 아니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싶지도 않았어.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. 그냥 절실했거든.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어. 그래서 회사 또 때려치고 자격증 준비를 실기를 한 달 동안 빡세게 했는데 하루에 10시 정도에 가서 학원에 가서 밤 8시, 9시까지 했어.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. 그러니까 한 달 과정을 끝날 수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이제 7월달 시험을 보는데 어떡하냐고.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나를 어떻게 믿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아니나 달라 시험을 보는데 그때 날이 아니었을까? 막 이렇게 모델링을 하려면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. 물을 쏟고 모델링 파우더 가루 완전 다 쏟아버리고 긴장을 했겠지. 긴장을 해서 그러겠지. 다 쏟아버리고 팩을 했는데 모델링 팩을 했는데 그게 만약 10분 도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? 근데 나는 5분 만에 5분 도포를 하고 그냥 제거를 한 거야. 나도 모르게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무슨 귀신 씌인 것처럼. 귀신이 빙의가 된 것 같아. 그래서 5분 만에 난 다 뗐어. 다 떼고 막 제거하고 막 닦고 있는데 옆에를 슬쩍 봤는데 뭔가 쎄해 느낌이. 쎄해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. 와, 나 이제 망했다. 아니나 달라 뒤에서 쎄한 느낌이 또 드네. 봤더니 그 심사하시는 분이 체크 되게 날카로운 눈으로 매 눈으로 이렇게 체크 하시거든. 망했네 했지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왁싱 과정이었어. 그래서 그 판은 정말 안 되는 판이었던 것 같기도 해. 지금 생각하면 왁싱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왁스를 바르고서 착 빼잖아. 그러면 털이 다 제모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. 한 방에. 근데 이거 웬걸? 했는데 털이 그대로 있는 거야. 그때 너무 긴장을 했나 봐. 근데 아니야 저기서 또 쎄한 느낌이 오잖아. 근데 그때 이렇게 안 보시길래 한 번 더 뗐어. 한 번 더 가스칠을 하고 한 번 착 더 뜯었지. 검사하기 전. 근데 그걸 또 매일 체크하시는 분 옆에 계시더라고. 몰랐어. 그래서 나는 망했다. 진짜 망했다. 나는 정말 망했어. 다음에 메이크업 다시 해야 되겠네. 돈이며 시간이며 다시 해야 되겠다. 내 길이 이렇게 막히는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. 그랬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고 거기까지 신랑이 태워주고 또 모델 하려면 그 친구 내 베스트 프렌드거든. 친구 데려와서 이렇게 하고 걔도 시간을 낭비하고 한 거니까 이 시간만큼은 조금 그래도 안 될지언정 좀 나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고서 하자 하고 열심히 했어.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 했어. 다 하기는.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그게 결과가 조금 뒤에 나왔던 것 같아. 나는 메이크업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거든 솔직히. 친구한테도 모델에서 친구한테도 나 이번에 망했어 미안해. 나 다음에 메이크업 시험하면 그때도 좀 해줘라 미안하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웬걸 저기서 나온 거 보니까 최고점인데 진짜 학원에서도 놀랬어. 이게 최고점이 몰라 나는 내가 받았던 점수가 78점이었어. 그 당시에 최고점이라고 했어. 그래서 강사를 해도 강사 코스를 밟아도 되는 실력이다 막 이랬거든. 근데 나도 되게 어안이 먹어서 이렇게 뭔가 운들이 안 좋았고 막 내가 그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내 길이 이 길이었기에 운명이 이끈 거다 라고 판단이 들었지 그때. 진짜 나 진짜 완전 실수 진짜 엉망진창했어. 엉망진창 실수투성이에 안 되고 막 내 친구 막 이거 봤는데 코 골고 근데 운명이 이끈 것 같아. 그러고 나서 일사천리였지. 자격증 취득함과 동시에 뭐 샵 어디 낼지 알아보고 계약하고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막 일사천리로 됐어. 그것도 도진 한 달 만에 다 했던 것 같아. 자격증 따고 한 달 만에 도진 차렸던 것 같아.
그리고 나서 뭔가 2년 동안은 좀 약간 멘탈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. 이게 맨땅에 헤딩이잖아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을 한 거고 하니까 이게 샵을 먼저 내기 전에 샵인으로 먼저 했었다. 샵 먼저 내는 거는 좀 약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다. 샵인을 먼저 했어. 헤어샵에 이제 조그만 공간, 베드만 딱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하라 해서 했어. 근데 아무런 노하우 없이 되겠냐. 그냥 배워서 학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게 되겠냐. 그래도 꽤 많이 했다. 한 달? 거기서 샵인을 해서 한 달. 그때 고정 손님도 없었고 한 달에 그때 해서 100만 원 벌었나? 80만 원 벌었나? 7, 80만 원 벌었던 것 같아. 7, 80만 원 벌어서 그거에 반은 그 샵인 비용 주고 뭐야 30만 원, 20만 원 벌자고 한 거야. 20만 원 벌고서 그게 되겠냐고. 생활이 되겠냐고. 아무리 그 그 세 가지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20만 원 가지고 되냐고. 그리고 노하우도 없어. 노하우가 솔직히 있어야 되거든.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. 이상 이건 안 되고. 왜냐면 유지력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. 유지력이 생기려면 그 자기만의 그 특허라기보다는 특허가 될 만큼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. 노하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속눈썹 샵에 일을 했지. 취직을 했지. 거기서 한 6개월, 7개월 다닌 거. 그러면서 이 샵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. 되게 큰 샵은 아니어서 1인 샵이었는데 근데 손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하게 된 거야.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샵들은 거기는 9시인가 10시까지 했어.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9시, 10시까지 했는 거야. 밤 9시, 10시까지. 근데 그때 애기가 첫째 애가 3살인가? 4살인가 됐을 때였어. 근데 주말도 없어. 주말도 없이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에 퇴근을 한다?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이상 계속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. 애가 이상하다. 정신적인 거나 이게 너무 갑자기 이상해졌다.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?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혹시 계세요? 애랑 이게 뭐 애기랑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야. 그때 아차했어. 내가 일하느라고 애를 정말 못 본 거야. 봐봐. 아침에 10시에 퇴근해서 오잖아. 그럼 그동안에 신랑이 애 데리고 와서 씻기고 해. 근데 난 10시에 와서 나 밥 먹고 그러기 바쁘고 집안일 좀 하다가 그냥 자는 모습 보고 이게 다인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이게 정서적으로 되게 좀 심각하게 안 좋게 됐어.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샵을 다니고서 한 6개월 차, 7개월 차이였던 것 같아.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. 이게 계속 다니면 이게 시간 조절을 좀 해주면 고마웠을 텐데 시간 조절도 안 돼. 그거 눈치 보이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거 사업장인데. 그래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어. 그러니까 샵을 계약을 했다. 그때 계약도 안 했거든. 계약을 하고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야 됐던 거야. 근데 애 핑계는 되게 좋지가 않았어. 왜냐면 회사에서도 애 때문에 그만두잖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.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샵을 차리려고 계약을 했다. 뭐 엄마가 가서 했다. 그래서 가서 해야 될 것 같다. 그냥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지. 어쨌든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기는 해. 이렇게 좀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됐는데 뭔가 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애의 정신 케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. 그래서 뭐 급하게 그만두게 됐고 애를 조금 더 보게 됐어. 애를 한두 달을 봤나? 그리고 조금 애가 정서적으로 좀 교감할 수 있게 나랑 교감이 잘 될 수 있게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지. 근데 난 그거를 일을 핑계로 조금 많이 놨던 것 같아.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애를 한두 달 보고서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더 이상 또 그 샵을 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잖아. 그만둘 이유가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샵을 차리자. 차라리 되든 안 되든 한번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배운 게 이거고 하니까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해서 집 근처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지. 알아보고 샵 계약하고 바로 영업 시작했지.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
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1년 반 동안은 힘들기도 했어. 힘들어서 고정 좀. 근데 처음이 다 힘들긴 하잖아요. 힘들었지. 한 달에 150, 120에서 150 정도 벌었나? 그래서 120 벌고 그때 세가 70만 원이었어.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7만 원. 그리고 관리비 10만 원. 8, 90, 89. 근데 거의 90만 원 돈이 나간 거야. 120 벌어서 90만 원이 나갔다? 또 2, 30만 원 남는 장사인 거야. 근데 어떻게 이미 이름 돌려갖고 나는 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야. 나는 이것밖에 없어. 어쩔 수가 없어 나는. 해야 돼. 근데 내가 이게 왜 유지력이 안 나오냐라고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을 때 컨디션들을 많이 이렇게 고려하게 되더라고. 그때 샵이, 내가 그때 위치한 샵이 있잖아. 그 위에 사우나가 있었어. 사우나에, 그리고 지금 그때 얻어놓은 샵이 창문이 없이 다 막혀있는 상태였고, 환기도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. 문을 열어놓으면 뭐 되긴 하겠지만 창문이 절대 없었고. 근데 위에서는 사우나에 습기가 계속 내려와.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영상을 보는데 왜 안 나올지 계속 연구를 했지, 스스로가. 근데 그 습도와 관리가 관련이 있잖아, 블루가. 그래서 안 되겠다.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. 사우나를 옮기는 일보다 내가 옮기는 게 낫지 하고 지금의 샵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야. 그 뒤부터는 오히려 그 위치적인, 지리적인 위치는 그 전에 첫 번째 샵의 위치가 훨씬 좋았거든. 근데 지금의 위치는 조금 외진 곳에 있어. 외진 곳에 있는데 돈은 여기가 훨씬 많이 벌어줬어, 지금.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제2의 인생, 제3의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. 절실하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질르는 거야. 계속 질러보는 거야. 어쩔 수 없잖아. 난 이거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. 계속 질러보게 돼. 그러다 보면 뭔가 나오긴 하더라고. 하는 물만 파라는 얘기가 있잖아. 하다 보니까 뭐가가 되긴. 스스로 또 계속 연구하고 이건 왜 안 되지, 계속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의 그 관리할 수 있는 고객층이 되게 넓어지기 시작했어. 지금은 시작한 지 9년 차가 되는 거지. 그 동네에서만 9년 차야.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길 가다가도 손님들이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디 가냐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나 그게 나한테는 안정적이야. 이 직업에 대해서 선택하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이 직업을 선택하고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, 오히려 수입을 보자면 처음엔 힘들었지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배 이상을 벌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. 특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. 특히 또 경단녀들 있잖아. 아기 때문에 잠깐 일을 그만둬야 했고 경력을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, 엄마들, 특히 정말 나는 추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. 애를 볼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집안일 할 수 있고, 이 세 가지만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진짜 회사 다니면서는 꿈도 못 꿔. 근데 나는 이 직업은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. 강력하게 추천을 해. 특히 이제 시력이 조금 좋으면 좋아. 근데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절망할 건 아니에요. 그 돋보기가 있기 때문에 돋보기 쓰고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수전증은 없어야 돼. 확실히 이게 손재주가 없어도 계속 하면 되는데, 이 수전증이 있거나 이게 뭔가에 이런 질환이 있거나 질병이 손에 있거나 그러면 그건 약간 좀 힘들 것 같아. 이겨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격 사항만 없으면 시작하는데 별 무리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그거를 계속 먼저 겪은 게 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샵을 운영하다가 하루 정도 시간이 나면, 예전에는 하루 시간 이렇게 비고 그러면 어떡하지, 손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해탈한 것 같아. 없는 날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벌어주는 날도 있고, 없는 날에 쉬자, 없는 날에 쉴 수 있어. 이렇게 사우나 와서 이거 찍을 수도 있고 없는 날에 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준다는 게 돈도 줘, 애들 관리할 수 있게, 그리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해줘. 이런 내가 소소한 행복이지만 이런 거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 이거만큼은 없는 것 같아. 강력 추천해, 진짜. 한번 도전해보세요. 궁금한 속눈썹 창업이나 이런 거의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DM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. 파이팅 합니다. 할 수 있어요. 제가 한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응원해요. 그래서 저희 그 속눈썹 손님들 보면은 애들 이제 다 컸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하니까 시간이 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, 이미 자기는 경력이 단절이 된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, 저는 이해해보세요. 그냥
뭐 이렇게 눈 시력은 뭐 괜찮지만 이게 손에 손끝 감각이 없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안 될 그건 아니에요.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해요.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많아요. 말씀을 안 하시는데 경력은 단절됐고 뭐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. 고객님들의 거의 한 40, 5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작해보세요. 화이팅!